여러분 3월 위기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워낙 대출 만기 연장한 금액도 많고요. 보증 연장도 그 금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에 신규 대출과 신규 보증까지 따지면 12월 4일까지 봤을 때도 261조 1천억 원입니다. 261조 1천억 원.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엄청나게. 그런데 이게 12월 말까지 지금 계속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신규 보증에 대해서도 계속 해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12월 말쯤 됐을 때 과연 이 대출 만기 연장 그리고 보증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 그게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요. 정책금융이라고 했을 때 왜 정부의 어떤 국책은행들 있죠.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여기가 이제 국책은행인데 정책금융 그 외에도 이제 정책금융을 주는 데는 뭐 신보도 있고 기보도 있고요. 신용보증공단인가요? 기술보증공단인가요? 여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전체가 133조 5천억 원입니다. 시중은행은 126조 4천억 원이고요. 제2금융권은 1조 2천억 원이에요. 이 전체가 따지면 261조 1천억 원이죠. 자, 그런데 뭐 정책금융은 정부가 하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시중은행 볼까요? 시중은행. 지금 시중은행에 여기 기업은행까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시중은행에 이자를 못 갚겠다면서 이자 유예를 신청한 금액이 이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자를 못 내겠다. 이 말은 지금 이자 낼 돈도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자를 못 내겠다는 금액이 3조 4,420억 원이에요. 3조 4,420억 원 전체 금액이 말입니다. 이 경우 말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평가를 할 때는 적게는 30%, 많게는 50%가 채무 불이행, 쉽게 말하면 못 갚겠다, 만세 부르는 사람이 늘어날 거다, 부도 처리되는 게 많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30% 있을 때는 1조 3,206억 원입니다. 30%일 때는. 만약에 50%일 때는요. 1조 7,210억 원이에요. 1조 7,210억 원. 이 금액은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2월 18일까지예요. 12월 18일까지. 아직도 12월 31일까지는 한참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한참 남았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문제가 시중은행이잖아요. 시중은행의 문제가 점점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말입니다. 정책금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장 신용보증기금이요. 신용보증기금에 일반 보증 사고율이 있습니다. 일반 보증 사고율. 쉽게 말하면 부실 발생액을 보증 잔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나눈 값이 4.2%나 늘어났습니다. 4.2%나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부실 발생이 점점 더 커진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 대위 변제율이라고 해서 대위 변제. 남이 대신 갚아주는 거죠. 대위 금액을 보증 잔액으로 나누면 이것도 커졌습니다. 3.6%예요. 이게 올해 전망치가 일반 보증 사고율은 1.4%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4.2%까지 올라갔으면 적어도 지금 몇 배예요? 3배를 훨씬 넘게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대위 변제율도
3.6%잖아요. 1.2% 예상을 했으면 3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 금융에도 지금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 금융에서도. 문제는 부실이 분명히 쌓이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261조 1000억에 대한 아주 세세하게 알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깜깜이 부실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깜깜이 부실이. 이자를 안 받고 있으니까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게 터지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미국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니까 야, 이거 진짜 깜깜이가 부채가 너무 많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미국 은행들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대손 충당금을 엄청나게 쌓았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이나 시티은행이나 웰스파고나 이런 데는 보면요, 대손 충당금을 영업이익에 무려 말입니다. 영업이익에 61.4%를 쌓았습니다. 3분기에만 누적 충당금이 70조 3,379억 원입니다. 70조 3,379억 원. 그럼 우리는 어떤가? 대한민국은 어떤가? 우리는 얼마 안 돼요. 15.3%밖에 안 돼요. 국내 4대 은행의 영업이익 대비 충당금 비율이 15.3%. 쉽게 말하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금액은 261조 1000억 원이나 되는데 충당금을 안 쌓아놨어. 그러면 만약에 채무 불이행, 디폴트가 터지면 이 충당금으로 불을 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불을 끄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형편없이 낮으니까 말입니다. 형편없이. 이게 왜 3월 위기설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만기가 지금 대출 연장해주는 만기가 내년 3월입니다. 금융당국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금융당국도. 지금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261조 1000억 원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12월 31일까지 가봐야지 알지만 금융당국은 또 연장을, 만기 연장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또. 그렇지만 은행들은요, 이자는 받아야 된다는 거. 이자는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신규 대출은 줄이겠다. 신규 대출은. 이자는 받아야 되고 신규 대출은 줄이겠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한계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계 차주는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들도요,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 자영업자 수두룩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그런 한계 기업이 지금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5 중에 하나라고 해요. 5 중에 하나. 이게 내년에 코로나19가 길어지면 4 중에 하나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잡힌다면 그러면 자영업자의 경기가 좋아지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하고 기업이 생산을 더 해내고 이러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게도 국책은행은 지금 돈을 많이 빌려줬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약한 고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 그 끊어지는 순간 이게 3월 위기설, 금융위기라는 게 그야말로 뻥 하고 아마 덮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손 충당금이라도 많이 쌓았으면 됐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요즘 금융당국이 자꾸 조바심을 낼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배당 성향도 지금 금융당국은 낮추라고 하잖아요. 4대 시중은행에다가 너네 배당 많이 하지 마. 지금 위험해.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게다가 신용대출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명이라고 하지만 돈줄제라는 특명이라고 하지만 안 그래도 금융당국이나 은행에서는 대출 줄이고 싶었어요.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으로 고맙죠. 안 그래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 가게, 또 기업 여기서 채무 불이행 사태, 디폴트 사태가 나타나면 과연 은행들이 감당할 수 있을 돈인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먼저 터질까?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디가 먼저 터질까요? 금융위기가 터지면 디폴트를 제일 먼저 선언하는 곳이 어딜까요? 맞습니다. 대부업. 그렇지 않으면 제2금융권이에요. 거기가 먼저 터질 거예요. 왜냐하면 돈 빌리는 사람이 신용등급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요즘같이 코로나19 위기에는 모두가 신용등급이 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에 있는 10등급까지 있는 사람들이 이금융권이나 대부업 쪽에서 심지어는 사채에서도 돈을 많이 빌렸단 말입니다. 신용등급이 나쁘다는 것은 지금까지 돈을 제대로 못 번다는 뜻이잖아요.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펑 터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뭐 정책금융이니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긴급 경영안전자금 대출해 준 거 있죠. 소상공인들에게. 이것도 금액이 꽤 됩니다. 1차가 한 16조 정도 됐나요? 2차가 한 10조 정도 되고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약한 골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저신용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디폴트 선언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만큼 3월 위기는 제깍제깍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물론 위기를 알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겠지만 만약에 그 규모가 엄청 커질 때는 과연 그거를 막아낼 수 있을까? 3월이 꼭 아니다고 하더라도요. 4월, 5월, 6월 이 상반기 안에는 계속 그리고 이게 3월의 만기가 9월 만기로 6개월 연장을 해준다 그러면 또 9월이 위기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기설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경기가 좋아져서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 되고 기업이 장사가 잘 돼서 근로자가 월급을 계속 자주 받는 거예요.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 그 충격은 점점 커진다. 그러면 3월 위기설이 점점 커지는 것도 그 속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